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하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JLPT 드디어 끝났어요. 축하드려요. 일단은 끝났으니까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먼저 고생한 나 자신 너무 수고했어. 토닥토닥 한마디씩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민쌤이 어떻게 찾아왔냐면요. JLPT N3 총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어떠셨는지 막 느낀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출제 난이도나 경향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보면서 나 그때 어떻게 풀었지? 이 문제 뭐였지? 싶은 게 있었다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시험 총평, 시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민쌤이 느끼기에, 자, 그리고 우리 시원스쿨에서 많은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문자어휘는 살짝 중하 정도? 여러분, 쉬웠죠? 쉬웠죠? 안 쉬웠어요? 그 다음에 문법은 중간 정도. 그다음에 독해에서 좀 어려웠다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독해 문제에서 좀 말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 문제. 그래서 나중에 그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청해 문제는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한 문제씩 여러분들을 멘탈을 흔들어 놓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으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평년과 비슷한 출제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형면에 있어서 뭐가 크게 바뀌거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 새로운 유형 이런 게 나오거나 하는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어휘는 특히나 기출학습이 중요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어휘 이번에는 난이도 분석,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는데요. 문자어휘 같은 경우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N3 강의에서 평소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민쌤 강의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책 사서 열심히 풀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단어들이 파트를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기출단어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를 하민쌤이 또 한 번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정말 기출단어 위주의 학습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은 빠짐없이 외우고 넘어가셔야겠어요. 그래서 파트를 바꿔서라는 거는 한자 표기에서 나왔던 단어가 한자 음읽기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기는 표기에서 나왔으니까 한자만 외우고 음읽기에서 나왔으니까 읽는 법만 외우고 이런 학습이 아닌 이 단어가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법은요.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이 많이 출제가 이번에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문법 숙지가 잘 되어 있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N3 수준의 문법 사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파트에서 이번에는 어떤 한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치우침이 없이 정말 골고루 N3 수준의 기본적인 문법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식하지 마시고 빠짐없이 꼼꼼하게 학습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파트로 넘어가 보는데요. 자, 독해 파트의 경우 이번에는 정말 지시사와 접속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시사와 접속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용을 유추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지시사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런데 지시사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시나요? 우리 하민쌤이 N3 직전 대비 특강에서 지시사 대비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접속사 잘 암기해 놓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접속사, 부사 이런 것들을 좀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하실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뭐 명사나 동사 열심히 외우는 것만큼 접속사도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에세이 지문. 자, 이런 에세이 지문 출제율이 이번에도 또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 뭐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시켜보면은 독해할 때 이런 뭐 오히려 약간 좀 학구적인 지문들 있죠. 그러니까 뭐 과학 지문이라든가 어떤 사실, 팩트에 대한 글들 그런 글들을 줬을 때랑 이런 에세이 수필 같은 지문을 줬을 때랑 수필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것들이. 왜냐면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좀 문학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런 지문을 평소에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자주자주 접해보시는 게 중요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뒷부분에서 자세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는 방식을 달리하는 학습.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여기서는 숲을 보고 저기서는 나무를 보고 이런 듣는 귀를 갈아 끼우는 능력이 좀 중요했어요, 이번에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N3 시험의 경향이 유형별로 들어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N3 평소에 공부하는 문제 풀이 평소에 꼼꼼히 하셨고 또 하민쌤이 지금까지 했었던 유형 설명을 유심히 들었었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하민쌤이 이렇게 들으라고 했지 저렇게 들으라고 했지 라는 학습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빠르게 전환해야 함 무엇을 듣는 귀를 갈아 끼우셔야 했다. 자, 이렇게 청해 총평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영역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문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별 2개였습니다. 자, 왜 별 2개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왜냐면은 기출 어휘나 기출 어휘를 변형한 형태 위주로 출제가 정말 많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출 단어를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여기서도 나왔네? 저기서도 나왔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기출에서 나온 단어들 자, 요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센슈. 자, 요거는 장단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그래서 뭐 센슈인지 센슈인지 요런 것들 있죠. 뭐 젠슈인지 아니면 뭐 타금. 그래서 하민쌤이 정말 문자어휘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얹도록 말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실 때 이게 장음이 붙는 건지 아니면 단음인지 이것은 타금이 붙는 건지 아니면 타금이 안 붙는 청음인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어 학습을 하셨었다면 요거 문제 푸실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라 그리고 오답 선택지에 있었던 쇼교 같은 경우 자, 상교가 정답이었는데요. 상교도 우리 문제풀이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N3 그 강의에서 다뤘었어요. 상교란 단어도. 그래서 그 단어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와 이러셨을 거예요. 와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하미쌤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교로 묶이는 단어들을 같이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쇼교, 상교, 뭐 먼교, 먼교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요 단어들 같이 외웠었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고스가 기출 어휘는 요고레루예요. 요고레루. 요고레루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 요고레루는 더럽혀지다죠. 그러면은 요고스는 뭐냐면은 더럽히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나오기는 했다. 그러니까 다 기출 어휘 베이스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자 표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거도 기출 어휘 위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호리츠, 오리루, 코마카이, 키타쿠가 다 과거에 기출이 되었었던, 심지어 한자 표기 파트에서 기출이 되었었던 그런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숙지가 잘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어를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맥 규정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 규정 파트에서도 역시나 기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평이한 수준의 어휘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각 품사가 골고루 나왔으니,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하민쌤이 평소에도 수업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문맥 규정 파트는 골고루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편식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암기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힌또, 구르, 칸카크 이런 것들이 기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망, 나르이 같은 까다로운 어휘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1번, 2번 할 때 번 아니야? 혹은 뭐 번호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뭐 아나타노 반다요 이런 식으로 네 차례야 라는 뜻으로 차례라는 뜻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어를 외우실 때 한 가지 뜻만 외우지 않고 이 단어 학습의 복합적인 뜻을 외우시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단어 학습을 하실 때 이 단어가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고 3번 뜻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좀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르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생소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나르이는 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을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여러분 몸살 슬슬 올 때 어때요? 어떤 기분이에요? 뭔가 몸이 좀 무겁고 뭔가 정신이 번쩍 안 들면서 그런 느낌을 나르이라고 그럽니다. 나르이. 혹은 뭔가 지루하거나 뭔가 이렇게 딱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뭔가 요새 유행하는 뭔가 그런 게 이제 나루입니다. 나루이. 그래서 요런 이제 조금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노곤하고, 그러니까 정말 한국말에 정확한 게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인데, 근데 하민쌤이 말한 이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요런 까다로운 어휘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다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외우라고? 첫 번째, 단어가 가진 복합적인 의미를 다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에 한국말로 정확하게 치환이 되지 않는 단어라면은 그 단어가 갖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라. 이미지를. 그래서 하민쌤이 자꾸 되도 않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라는 거. 그거를 안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어 파트의 경우에는요. 유의어 파트도 역시나 기출 출제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카타카나어 풀어 말하기 능력이 중요했음. 자, 요것도 하민쌤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도 나왔어요. 카타카나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다뤘던 아이는 캔세르스루랑 토리케스는 유의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다, 둘 다 취소하다인데 카타카나어로는 캔세르, 자, 그 다음에 한자어로는 토리케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세트로 외우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굉장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데아로 바꿔 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풀어 말하기 능력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 나마루라 그래서 나마루는, 자 여러분 애니 같은 데서 나말해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다, 입 다물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나마루는 그러니까 입을 다무니까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나니모 하나사 나이라는 식으로 풀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희난이라는 단어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피난이죠. 그대로 음독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니게루라는 단어가 쉬웠기 때문에 피난이라는 음독이 가능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지를 고르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고난도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제였는데요. 자, 사토가 시오까 나메 때 미마시타. 자, 여러분 이 나메루라는 단어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나메루는요, 요거는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찍어서 핥아 먹어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메루는요, 핥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선택지에서 이 카지루가 나와가지고 이 카지루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카지루는 뭐냐면은 갉아먹다예요. 카지루는. 그래서 가지떼 미마시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를 세워서 앙 하고 이렇게 먹어보는 거, 그런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탕인지 소금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메떼 미마시다 라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단어를 이 어떤 단어가 나올지 기출 어휘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또 안 나온 게 또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출 어휘 학습을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넓혀가면서 N3 기출 출제 경향이 높은 단어 위주로 1, 2, 3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학습 방식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용법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용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왜 난이도가 높았냐면 이 단어가 가진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느낌, 뉘앙스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 단어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민쌤이 본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카이하츠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이 카이하츠는 무엇을 개발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도시나 국가, 요런 대상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외우셔야 합니다. 용법 문제를 잘 풀려면은 이라고 평소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찰이라는 단어는 진찰 신사츠는 진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대상까지, 누가 무엇을, 요런 것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암기 방식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그 다음에 스메르라는 단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이 스메르도요, 여러분, 그냥 집어넣다라고 외우셨으면 이번 문제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스메르는 어떤 이제 공간에다가 무언가를 빼곡히 끼워서 넣는 방식으로 채우는 거를 말해요. 가득 채우는 거, 스메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간즈메라고 들어보셨어요? 간즈메? 통조림이 이 통조림 상자 안에다가 꽉꽉 내용물을 채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칸이 캔이고요. 즈메가 여기서 쯔메로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캔에다가 채웠다. 그래서 간즈메라 그래요. 통조림을. 근데 그 간즈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신다면은 쯔메로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꽉꽉 채워 넣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교즈 같은 경우에는
교즈노 취미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거는 공통의 취미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취미, 우리의 같은 취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교즈라는 단어는 취미라는 단어랑 붙어서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라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적인 쓰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것도 평소 수업에서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도 문제풀이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니모츠を 스ーツケースに 詰めた. 자, 짐을 수트케이스에 꽉꽉 채웠다. 그래서 정답은 즈메루였는데요. 이레루, 소소구가 들어가야 하는 선택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레루는 그냥 집어넣다고 소소구는 뭐 액체 같은 거를 따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느낌상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느낌상. 어떤 뭐 이런 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하실 때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 단어 학습의 자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문법 파트의 경우는 자, 난이도 별 2개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N3 수준의 문법 사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법 형식 판단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요. 기본적인 회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형이 출제가 되었고요. 조사 문제 살짝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기출 출제 빈도는 문자 어휘에 이어서 또 여전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N3 수준의 기능어 문법사항이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의 경우는 가라노, 니마데, 그다음에 니요떼, 네ございます 이런 것들, 기능어, 경어, 뭐 그다음에 사역형까지도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기출에서도 나온 바가 있다. 기출 출제 문형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 완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문법 중심 배열 경향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때형 학습이 중요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때형 학습. 그러니까 평소에 때형에 연결되는 접속되는 표현들을 잘 외워두셨다면 이번 문제 푸실 때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해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5문항에서 5문항에서 한 문항이 줄어들어서 4문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4문항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일본 주유소에 갔는데 이러이러하더라.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일본은 이러네? 와 신기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시카, 소노우에 오코나타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좀 볼 텐데 고난도 문제풀이. 자 여러분 요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떤 문제였냐면은 뭐 5층입니다. 뭐 어디 코너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5층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장면이었는데 5층입니다. 그러면은 5階 네 고자이마스가 들어가셔야겠죠. 근데 요거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이라샤이마스랑 고자이마스를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층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5층을 올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5층을 우리가 낮춰서 말해야 됩니까? 어때요? 그쵸? 낮춰서 말해야 되죠. 왜냐면 손님한테 말해주는 입장이니까 5층이십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존경 표현을 쓰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양 표현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안 헷갈리셨다면 요 1, 2번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가 고자이마스로 쓰면요. 여러분 뜻이 되게 웃겨져요. 5층이 있습니다가 돼버려요. 5층입니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사 확인도 잘 해주셨어야 되는 경어 문제였다. 그래서 경어 문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지만 그래도 경어 문제 중에서는 N3에서 나올 만한 경어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그런 경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독해는 별 3개. 자, 하민쌤이 별 3개에서 한 반 개 정도? 반 개 정도? 3.5 정도로 주고 싶어요. 3.5 정도. 일단은 단문 독해의 경우에는 난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봐야 하는 문제들이 쭈루룩 나왔는데요.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을 하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티켓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영화 시작 후 15분 후까지 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취합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보 검색이랑 느낌이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문이랑 장문에서는 좀 난이도 높았습니다. 자, 접속사 지시사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선택지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 읽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에세이 지문이 출제돼서 요거 여러분들 많이 혼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시기 특정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 이거 언제 얘기야?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저랑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도 문제풀이, 독해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36번에 글쓴이가 만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왜 글쓴이는 만족했을까? 자,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글쓴이는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다시 살 수 있어서 만족을 했었던 거죠. 왜냐면은 가게에 찾아가서 새로운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점원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셨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다시 타서 기뻤는지 아니면은 이 점원을 만나서 기뻤는지 아니면은 오토바이를 사서 기뻤는지 이게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좀 정확하게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사서 좋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선택지가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지문 왔다가 선택지 왔다 갔다 막 하시면서 혼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정답은 요렇고 풀이는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해 파트는 난이도 별 3개입니다. 자, 청해 파트 실제로 여러분들 과제2에서 첫 번째 문제 안 어려웠어요? 자, 저는요. 저도 이제 하민쌤도 당연히 문제를 풀어봤겠죠? 자, 문제 풀면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이거 어렵겠다. 이거는 다들 헷갈리겠다. 멘붕 오겠다. 근데 하민쌤이 너무너무 우려한 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멘탈 나가셔가지고 흐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래서 흐름을 잘 타지 못한 학생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분들이 좀 약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안 잊혀져. 이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근데 이제 뭐 팁이라 할 건 없지만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멘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후. 그러니까 둘의 대화가 있고 난 그 직후에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제2의 문제는 뭐 항상 그렇지만은 이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이후에, 이 직후에 무엇을 하나요?
바로 무엇을 하나요? 이런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이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세사항 디테일 잘 듣고 메모 잘 하셨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하 이렇게. 그 다음에 개요 이해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 중상. 왜냐면은 왜 중상까지 올라가냐면 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근데 요지 파악이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지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선택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지에서 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찍고 넘어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시응답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행동을 하는 거고 누가 이 행동을 받는 거고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것도 특강에서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강 잘 들으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도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문제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제 가방에 무엇을 넣느냐 라는 문제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민쌤도 잠깐만, 지금부터 넣는 거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이레떼 아리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을 챙겼는지 그 물어보니까 호스트 패밀리 분이 약 챙겼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거는 챙겨놨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앞으로 넣을 거, 앞으로 넣어야 되는 거는 우표랑 스웨터였던 거죠. 그래서 약을 고르신 분들은 그래서 약이 아이우 전부 다 선택지에 있었는데 그 약을 고르신 분들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미 넣었으니까 앞으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두 개만 이제 넣어야 되는 거로 골라주셨으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N3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는 평이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N3 기본적인 사항들을 열심히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아 올리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민쌤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다면은 낯익은 문제들 그리고 낯익은 단어들 많이 만나보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총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N3 지금까지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또 쉬지 마시고 단어도 한번 뒤적뒤적 해보시고 뭐 독해도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하면서 결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